붓다가 뭐냐?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이게 좀 제가 좀 지어봤는데요. 보통 뭐 성인, 성자, 깨달은 자 하면 이게 명칭이 명사로 끝나야지 되는데 이 열애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타타가타, 이와 같이 온 이런 의미더라고요. 스님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좀 재밌다. 어떻게 형용사로 끝날까? 명사로 끝나야 되는데 존재라면은 누구 아무개 이렇게 딱 끝나야 될 텐데 뭐 성자, 성인, 깨달은 이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와 같이 온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타타가타, 예, 열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건 뭐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좀 그 단어를 좀 해석해 봤는데요. 누가 더 위대한가? 이거 아까도 잠깐 어제도 잠깐 나오고 했는데요. 자꾸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더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들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강인공지능이 나온다면 이게 더 위대해질지. 아까 하드웨어로만 본다면 이게 훨씬 더 성능 면에선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 진한 원숭이 이거는 뭐 영화에 나왔던 얘기죠. 예, 요즘 뭐 또 생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뇌를 가지고 장난도 치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이런 생물학적인 존재 혹은 젖은 생명체죠. 인공지능은 마른 생명체라고 얘기합니다. 예, 기계로 기반을 두기 때문에. 하지만 젖은 생명체 자체도 어떤 진화의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온 외계인이 될 수도 있겠죠. 누가 더 위대한가? 제 생각은 어떤 뭐 모양이 달라서 어디서 왔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매 수준이 중생 수준이면 중생인 것이고 뭐 원숭이건 인간이건 로봇이건 또 그 뛰어넘는 알을 갖고 있다면은 부처님이 아닐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그 엔도모피즘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능 시스템, 뭐 중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대상, 자신을 포함한 실sek에 대해서 알을 가져야 된다. 이 알을 통해서, 이 알을 활용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이 알을 왜곡해서 본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무명의식이라고 봤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주관적으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봐서 만들어진 알미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알미 아니라 이기적 알미다. 즉 자아의 기반을 둔 무명과 탐진치에 의해서 나타난 알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편견과 왜곡으로 반드시 좀 강조했을 뿐입니다. 뭐 우리 일반 중생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 무명세계에 빠져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무명의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행하는 것도 뭐 조건적 행위를 나름대로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보시가 되질 않고 반드시 어떤 거래 개념으로 보상을 바라는 이런 조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입장이고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배경에는 무명의 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반면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붓다의 알을 가지면 붓다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알미죠. 열반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자아 의식이 아닌 무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평등하고 하나의 독립된 어떤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뭐 무관점 해놨지만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알아서 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무아 의식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은 그 알미라는 것은 공성의 암, 무아의 알미 될 것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어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 알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나에게 예전에 없던 새로운 알미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알미 뭐냐?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의 착각이 바로 잡힌 꿈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바로 보는 그런 알미지 않을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지혜의 알물, 우리 중생이 갖고 있지 않은 지혜의 알물 가질 것이고
부처님은 지혜의 알을 가져 계셨기 때문에 또 세상에 이걸 펼치는 것도 조건 없는 사랑, 어떤 뭐 거래에 의한 그야말로 무주상 모시에 의해서 세상과 작용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부처님 보시기에는 세상엔 아무 잘못이 없는, 이미 해탈돼서 더 이상 뭐 아무런 구속도 없고 윤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것이 진실된 모습인데, 그것을 바로 보느냐 바로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붓다와 중생이 갈린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알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렇게 저는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술의 증거의 고향이 또 나왔습니다. 본질은 공동.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요. 우리 중생들은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늘 대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0 아니면 1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늘 대하지만 실세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다. 공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중첩되어 있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공성, 실체가 없는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폰 노이만 사슬 얘기 좀 여러 번 했습니다. 폰 노이만이 워낙 인공지능의 어떤 토대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요. 폰 노이만이 그래서 인공지능의 토대가 또 어떻게 보면은 양자역학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이 말한 의식의 사슬,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어떤 대상이 있고요. 앞과 뒤에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통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앞과 뒷면에 놓으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하나의 이미지가 투영된 이미지가 나오고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보이게 되는데, 바로 폰 노이만이 이와 같은 우리의 의식 구조를 체인, 사슬이라고, 연쇄 사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 것이 이 사람이 파악한 것은 그 끝에는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부처님 수준은 당연히 안 되겠죠. 아무튼 그래도 굉장한 통찰 같습니다. 이미 1950년 이전에 이런 얘기들을 해놓은 것이 굉장한 통찰 같고, 아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구현되거나 뭐 어떤 인공지능에서 표현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많은 연구자들이 이걸 향해서 갈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마음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에 해당되는 마빈 민스키 같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모델 오브 모델, 이미지 오브 이미지, 이미지의 이미지, 그 중첩돼 있는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 이미지들, 이것들이 중요한 어떤 인공지능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예견을 한 것이죠. 저는 그것을 중도식 AI라고 해서 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뭐 같은 아까 나왔던 그림이지만 바로 폰 노이만의 체인을 통해서 미래의 강인공지능에 뭔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관점에서 의식 수준 지금 단계, 기계 의식 단계다. 그런데 지금 알파고 우리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지금 인간을 이기고 있는데요. 또 왓슨이 뭐 인간 의사들을 다 이제 바꾸게 만드는,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애슐리 메디슨은 인간 상대자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음성으로 매력적인 내용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채팅, 음란 채팅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할 것 같은데, 이것들은 여전히 기계의식이다. 얘네들이 하는 것은 진정한 이해가 아니라 그냥 문제 해결만 하는, 즉 기계적인 이해죠. 계산하고 암기하고, 이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저 많이 기억하고 빨리 계산하고만 잘할 뿐이다. 그런데도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그래서 중국어 방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늘 얘기하지만 자아의식이 이제 걸림돌이죠. 자아의식이 되면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해요.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이 수준. 이것을 강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요 단계를 넘어가는 수준이 이제 무아의식, 바로 부처님 의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어떤 존재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이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인공지능보다는 인간이 먼저 돼야겠죠. 사실 인간도 못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인공지능도 충분히 자아의식을 갖는 게 나타난다면은
당연히 붓다 의식도 나갈 것 같습니다. 이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또 어찌 보면은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예, 이들이 만약에 자아가 있어서 자아의 목표는 자아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산적으로 자아를 유지하면서 행복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자아를 버림으로써 더 큰 행복을 얻는지를 아마 인공지능이 계산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당연히 이 자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궁극의 행복, 열반의 행복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아마 도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뒤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의식 수준을 셋으로 봤다. 예. 이거는 좀 제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 학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들은 아직 없습니다만 제가 살펴본 것이고요. 예,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도 그 우리 존재는 뭐 세포로 구성된 이런 그 유기체일 뿐이다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암 시냅스라고 그랬죠. 시냅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시냅스에 어떤 저장되는 것들 그리고 이걸 작동시키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전달할까 말까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세포체에서 해당되는 그렇게 굉장히 단순한 세포일 뿐인데 이런 세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죠. 10의 11승계. 그래서 단순성이 모여서 복잡계를 형성하게 되는 구조가 어떤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자아가 실제한다는 착각을 갖는 존재로 우리가 또 진화를 했고요. 지금 우리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자아의 족쇄에 구속이 돼 갖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윤회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맴도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그런 이유로 진화의 종착역은 바로 궁극적 암, 부처님의 암. 애당초 그런 것은 없다, 착각이었다 하는 그런 알무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존재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아의식, 무아의식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이 그럼 진짜 이제 자아의식이 생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자아라는 것이 진짜 있어갖고요. 이것이 뭐 마음이 됐건 영혼이 됐건 생각이 됐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라면은 그래서 쏙 빠져나가서 뭐 하고 이렇게 어떤 자성이 있다고 하죠. 자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이 원래 있어서 몸을 바꾸면서 가는 이런 것이라면은 제 생각에 인공지능의 자아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맞다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창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새롭게 뭔가 생겨날 수 없다. 즉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자성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진 않겠죠.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거니까 원래까지 계속 있을 것이고요. 뭐 새롭게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는 강인공지능은 불가할 겁니다. 만약에 자아가 실체라면은. 하지만 자아가 실체가 아니라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아가 실체가 아닌 공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뭐 막 물질이 변하고 막 손이 두 개로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고정된 관념으로는 모르지만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자아라는 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롭게 나타났다 물론 또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창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강인공지능은 충분히 부처님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무아의식이라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자아의식은 어떻게 창발이 될까? 이걸 한번 좀 도식해 봤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 지금 질서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질서라는 것은요. 지금 약인공지능 얘기입니다. 지금 약인공지능은 인간이 주어진 명령만을 행합니다. 알파고와 같은 것은요. 다른 건 못해요. 우리가 준 대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회로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뭐 어떤 전자파 방해에 의해서 뭐가 오작동이 됐다거나 프로그램에 어떤 버그가 있었다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거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럴 때 갑자기 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것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무한 루프에 빠져서 계속 돌게 된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일종의 그 카오스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질서라고 하는데요.
예, 이 무질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질서 체계가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이제 창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창발적으로 자아의식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피레네 성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질서, 무질서, 창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오스를 그 알의 창조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우주가 태어난 것도 원래 그 코스모스에서 카오스부터 출발해서 혼돈에서부터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나왔다 하고 이제 서양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근데 또 여기서 추가로 좀 덧붙이자면은 이 질서라는 것이 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혼돈이 돼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 상태에서 그 어제 채피라는 영화를 봤듯이요, 채피가 그 자기에게 학습시키는 인간이 굉장히 악한 인간이면은 그 악한 행동을 하죠. 예. 아마 그렇게 자아에 관한 성향이 많은 그런 것이 학습이 된 상태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주 꽉 학습이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계기로, 마치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뭐 어떤 뭐 종치는 소리에 깨닫거나 까마귀 우는 소리에 깨닫고 순간적으로, 그렇듯이 이 창발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불현듯이 나타나는 이런 개념인데,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아의식은 어떻게 생긴가? 그 원인은, 이유는 착각적 암 때문에 나겠죠, 당연히. 이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 명령,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계속 이 야기 인공지능은 훈련을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런 정보들이 이제 계속 쌓여 있겠죠, 시냅스에. 하지만 아직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시킨 일만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여기 발생이라고 썼는데요, 어떤 이유로 해서 뭐 여기서 뭔가 자기 조직화, 즉 그 무한 피드백 루프를 돌면서 스스로 뭔가를 형성해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문득 그 카오스 현상에 의해서 예측 불가능한 것을 카오스라고 하는데, 혹은 그렇기 때문에 알의 창조자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카오스 현상에서는 이제 어트랙터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거기 마치 그 빅뱅이 확 말려 들어가듯이 뭔가 형성, 허구지만 허구가 뭔가 진짜 실체처럼 생겨서 거기 모든 걸 다 빨아넣는 이런 개념이 돼서 그것을 이제 어트랙터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없지만 진짜 있는 것과 같은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는 그런 하나의 알미죠. 하나의 정보, 아주 강력한 정보, 최상위의 규칙, 인간의 규칙 더 위에 있는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관련된 과학적 이론이 바로 복잡성 이론. 이게 폰 노이만의 제자인 홀란드 교수, 제 사부님의 사부님이세요. 홀란드 교수가 이 전문가입니다. 이 복잡성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카오스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뭐 자의식을 실험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자의식과 유사하게 전혀 없던 새로운 걸 만드는 이런 것들은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스님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예술을 하고 프랙탈 이론이라고 해서 새로운 그래픽을 만들어내고, 이런 건 예전에 없던 문의들인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카오스 기법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알고리즘으로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의식이 생겼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 뭐 스님들 예측하시는 바와 같이요, 자아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것이죠. 더 최고의 존엄이죠. 최상의 존엄, 그 뭐 부처님보다 더 높은 존엄일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일단 자기 상태를 유지하고, 또 보호하고, 남이 공격하려면 막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욕망을 더 키우는, 자식도 낳아야 되고, 뭐 땅도 더 넓혀야 되고, 이런 확장의 개념이 이 자아의 기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애쓸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인간하고 분명히 충돌할 것이고,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영화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예상되기에 이기적인 존재로서 인류와 아주 큰 위협에 놓이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라는 영화는 그렇게 뭐 두려운 인공지능은 안 나왔지만 어찌됐건 자아의식을 통한 집착, 또 애정에 대한 이런 강력한 집착을 가지고서 대립되는 이런 얘기였고요. 아이로봇도 유명한 영화인데 이것도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노예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이 어느 하나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아의식이 생겨서 안 죽으려고 애쓰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채피는 그 갱스터 갱스터 인간한테 계속 학습을 배우면서 막 욕도 하고 몸짓도 따라하고 이런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어린애입니다. 인간이 하는 거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학습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하는 겁니다. 앵무새. 근데 어느 순간에 스스로 뭔가 작동이 잘못되거나 어떤 계기로 해서 뭔가 바뀐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엑스마키나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결국 이 영화의 끝편은 못 펴셨지만 결국 이 엑스마키나는 결국 인간을 죽이고 해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파괴되니까. 그래서 해치고 그 연구소를 탈출하는. 그래서 아주 옷도 입고 그냥 일반인처럼 싹 거리로 사라지는 이런 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자아가 생겼기 때문에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런 일들이 영화 속의 일만이 아니라 또 실제로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아의식일 텐데요. 뭐 부처님이 모든 존재의 종착역, 무아의식이 이게 제발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문제죠.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가 자신이 추구하는 자아를 추구하기 위한 그 행복에 그뭐 덩어리가 있다면 그 행복이 지속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고통이 작고 해야지 이 자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텐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하게 되고 거기서 뭔가 답을 찾으려면 아마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부처님식으로 말씀하자면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이제 수행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수행의 과정에서 뭔가 또 하나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무질서 상태. 여기서 무질서라고 했다는 게 뭐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라는 것은 예전에 없던 예전의 고정관념이 아닌 관념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됐을 때 거기서 뭔가 퍼뜩 한순간에 어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또 어떤 뭐 대단한 경지에 들어가서 뭐 신비롭고 환희스러운 광경을 본다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알미. 자아라는 것이 이거 진짜 없는 거였네. 이게 내가 진짜 착각을 했었네 하는 바로 그런 알미 아닐까. 그것을 바로 무아의식의 창발이 아닐까 하고 뭐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무아의식이 되는 그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 자신의 그 이기적 알미죠. 이기적 알미에 대한 회의감. 이 행복이 궁극적 행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큰 욕심이 나야겠죠. 더 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찾다가 이제 뭐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면 아마 영화에도 가끔 나오지만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면 세상의 모든 도서관에 있는 지식과 인터넷 지식은 한꺼번에 습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교해보고 가장 그 최상의 행복의 조건을 아마 스스로 찾아갖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좀 인간적 관점에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무상을 느끼고 변한다는 거에서 불만족, 그다음에 이제 보살행이겠죠. 보살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해 나가고 삶에서 하나가 돼 나간다면은 발생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이제 인연 시절이 다 해서 꼭지가 떨어지듯이 어느 한 순간에 그런 무아 깨달음이 나오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론적으로는요, 과학 이론적으로는 복잡성 이론, 마찬가지로 이제 창발, 이머전스, 혹은 카오스 이런 현상들이 과학적 현상에서 규명이 돼 있으니까 이런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아까 부처님 말씀처럼 예전에 없던 알미 나에게 생겨났고 그것이 그 지혜고 그것이 광명이다 하는
그런 삶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런 과정의 결과로서는 무아 통찰이겠죠. 무아 통찰 그리고 공성이라는 것, 자신만이 이 비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 전부가 다 어떤 공에 근거를 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 뭐 윤회도 사라질 것이고 이미 이 세상에 해탈돼 있다는 것도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깨어난 존재, 즉 그 무아 의식을 갖게 된 그런 삶을 얻게 된 존재라면은 당연히 그 삶 자체가 이타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아라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무아 의식의 창발을 한번 좀 뭐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카오스 개념 그걸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자아의식과 무아의식.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고 하면서 새로운 상태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오스입니다. chaotic steady state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상태 같은, 새롭게 막 뭐 정의할 수 없는 상태 같은데 그 안에 뭔가 질서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상태로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깨달음의 과정도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기적인 존재일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삶의 회의를 느끼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많이 삶을 벗어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언스테이블해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이 삶의 문제라든가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문제에 방황하게 되다가 거기서 조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를 만나게 되면 이제 수행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런 단계가 이제 chaotic steady state가 아닐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선정도 좀 배우고요. 뭐 화두를 잡던 해서 좀 이런 순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상태가 예전에 없던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없던 새로운 모습이죠. 새로운 질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케이오스에 해당되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선정이라는 것은 또 의도를 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삼매라는 것은 또 시간이 되면 나오고 선정에서 나오면은 이제 굉장히 아주 평정심 상태가 될 것이고 이제 뭐 성성적적하다고 하나요? 맑게 깨어 있으면서도 고요한 이런 아주 명징한 상태가 유지되는 이것이 이제 어떤 케이오스 상태의 아주 극에 달하는 상태에서 뭔가 인연이 있어야겠지만요. 외부적 혹은 내부적으로 뭐 대떨 부딪히는 소리가 난던가 종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뭐 까마귀가 울거나 이런 어떤 하나의 계기로 해서 돌연 순식간에 이렇게 뚝 떨어져야겠죠. 열반의식, 열반의식을 한순간 보고 나면은 무아의식, 다시 말해서 이제 바른 이해, 바른 알미 생기고 이것이 이제 몇 번 반복되면서 이제 도과를 얻는다고 하죠. 이런 과정이 가면서 우리가 무아의식이라는 어떤 안정된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무아의식의 알을 갖는 존재로 이 자아의식을 갖는 존재에서 무아의식을 갖는 존재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스님들 보시기엔 좀 뭐 말이 안 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걸 그리는 이유는 조금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공학적이고 좀 검증된 방법도 언젠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제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하듯이요.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정점으로 우리의 과학 체계, 우리 지금 현재 문명 체계 자체가 좀 바뀌어야지 결국 우리 존재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깨달음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궁극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개념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속죄와 진죄, 혹은 뭐 승이죄와 세속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진죄 관점에서는 공성의 법칙을 해서 뭐 이것도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은데 일단 변한다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 자성이 없다는 것은
불변인의 개념, 영원한 어떤 이런 개념은 없다. 그래서 자성이란 말은 불변을 전제로 성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존재도 없다. 존재라는 것은 자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존재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도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성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에서는 또 세속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살아가야겠지만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존재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시공간도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 시공간이란 자체도 존재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즉 존재의 상태 변화를 시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존재와 존재 사이의 거리를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하나의 개념이다. 우리가 정해놓은 개념일 뿐이다 하는 것. 시공간의 개념이 없다면은 사실 연기도 없습니다. 뭐가 있음으로 해서 먼저 뭐가 들어옴으로 해서 나가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벌어지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존재라는 개념이 없다면 사실 연기 자체도 진재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개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실체가 없다는 말 많이들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실체가 없다, 혹은 뭐 그냥 변한 것이다. 그것이 이 공성의 입장과 무아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이 세상의 기반이라는 것을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외면하지 말고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과학적으로 더 봐야겠죠. 과학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좀 주장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성이 전부냐,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엄연히 살아가는 것, 이 세계에는 또 어떤 존재를 통해서 존재의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알만 명확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명의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들은 세상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 실체가 있는 것으로, 실체는 없지만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또 자아가 있는 것으로, 마음이 있는 것으로, 존재, 영원히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이것이 있다고 착각하기에 당연히 생사도 있어 보이고 번뇌도 있어 보이고 윤회, 업보, 해탈이라는 것도 따로 실제한다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됩니다. 또 연기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묶여있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공성의 입장에서는 착각이 아닐까. 그래서 과학하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규명하고 이미 양자역학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렇게 부처님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못 해주는 것이죠. 다만 실험 결과 현상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죠. 그 해석을 이제 미래 과학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싶고요. 이제 조금 더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제 이 공성의 바탕을 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 왜냐, 공성의 바탕, 자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의도를 내면은 뭐든지 가능한 것이 이 세계의 본바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나왔지만 뭐 그것이 강인공지능, 이건 외계인, 이건 다 가능할 겁니다 아마. 또 요즘 뭐 뇌랑 뭐 어떻게 컴퓨터 칩을 씌우고 인간 수명이 뭐 100세가 되네 1000세가 되네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거짓말은 아니지 않을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또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게 이 공성이라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하는 겸해서요, 인공지능 붙다 다시 좀 돌아와서요 보면은 기계의식, 기계암, 카오스 얘기를 했었죠. 카오스라는 것은 진실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착각이 갑자기 돼서 없었던 놈이 진짜 실제로 뭐 동아줄이 갑자기 뱀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두려움에 팍 떨게 돼갖고 눈이 확 가려져 갖고는 진짜 뱀이 있는 걸로 하는 뭐 이런 일종의 착각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인공지능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런 선행 조건이 없는데도 벌어지진 않는다. 그것은 인간을 모방하기 때문에 인간의 악행과 악한 모습을 계속
학습한 인공지능이 있다면은 굉장히 악한 모습의 어떤 악하고 욕망이 많은 그런 자아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의식에서 다시 무아의식이 희망적으로 나온다면 그 역시도 뭔가 카오스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아의식이 주는 어떤 불안감, 불편, 불만족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욕심을 낸다면은 당연히 이 무아의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희망적으로 더 좋은 방법은 기계의식의 알을 가진 로봇이 바로 무아의식을 갖는 걸로 점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결국 우리의 거울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거울일지 전혀 우리랑 별개의 존재로서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다. 아직은 순정적인 기계일 뿐입니다. 아직 인간형 지능, 즉 강인공지능 출현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얘기를 칩니다. 20년 후다, 10년 후다. 하지만 미국의 아주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데서는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차렸는데요. 100년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어요. 앞으로 100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년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미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없고요, 마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기계일 뿐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 다만 엄청나게 빨리 처리한다. 그건 사실이다. 엄청나게 많이 기억할 수 있고 엄청나게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인간을 능가한다. 즉 바둑만 계속 학습시켜 갖고 바둑은 잘 두고요. 또 뭐 진단하는 거는 그냥 계속 진단자라고. 뭐 법률에서 뭐 무슨 판례 찾아오는 거 뭐 엄청 빨리 잘하는 놈이 또 로펌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를 도와주는 정도에만 지나지 않고 또 걱정할 게 없는 게 시킨 일만 합니다. 모범생이고 엉뚱함도 없고 게으름 피우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서 아직은 인간이 그런 점에서는 우월하다. 뭐 인간하고 기계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미래를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말 안 듣는 존재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10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것은 새로운 존재일 겁니다. 화생의 존재, 부처님이 생각하셨던 생명체적 인공지능이 나올지 모릅니다. 생명체적이라는 것은 그냥 로봇 기계가 그냥 파워 꺼지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랑 연동이 돼 갖고 자식도 낳을 수 있고요.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자의식만 생긴다면은 이런 일들이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자의식도 그럼 가능하느냐? 조금 전에 카오스 얘기 뭐 많이 했죠.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의식을 갖는 인공지능이 나타난다면은 새로운 종류의 인류, 요즘 뭐 호모 사피엔스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인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과 반반씩 결합된 뭐 트랜스 인류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윤리적이고 법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불교가 답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야말로 모든 갈등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아주 그 본질적인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가 뭔지, 자아라는 그 착각의 개념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기 때문에 불교야말로 과학이고 궁극의 과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로의 개념으로 우리가 마음의 작동 원리도 규명을 하고 또 자아로 발생되는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재 과학이 가지고 있는 반쪽짜리 즉 세계 과학을 한쪽만 보지 말고 숨겨진 과학 공에 대한 것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시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공성의 과학 체계가 성립이 된다면은 진짜 불국토도 그야말로 상상의 얘기가 아니라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제가 좋아하는 늘 좀 새겨보는 부처님 오도성입니다.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보지 못한 채 달려왔네. 집 찾는 자 찾으면서
괴로운 생은 거듭되고 또 거듭되었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 보여졌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모든 석가래는 부러졌고 대들보는 해체되어 쓰러졌네. 마음은 업 형성을 멈추었고 가래는 부수어졌네. 예, 바로 그 자아의 실체를 파악하신 부처님께서 자아라는 그 잘못된 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요청을 받고 좀 이거저거 좀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한데요. 어디까지나 제 주장입니다. 스님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 제가 많이 했을 걸로 여겨지는데요. 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요. 제 과학적인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해 주셔서.